네, 이번 영상에서는 쿼터니언의 곱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쿼터니언 곱셈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실수 파트를 0으로 한 순수 4원수의 곱셈을 먼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Q1이 X1, Y1, G1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Q2가 X2, Y2, G2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영상을 멈추고요. 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도록 하십시오. 근데 그 전개할 때 주의할 점은요. 어, 수, 그 이미지 넘버의 곱셈이 그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쿼터니언의 그, 그 이미지 넘버의 원래 성질 있죠. ijk는 마이너스 1이고 ij는 k고 그다음에 jk는 i고 ki는 j다라는 거고요. 그 순서가 바뀌면 마이너스 k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을 해서 요식을 쭉 곱한 걸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Q1 곱하기 Q2에서 쭉 전개하면 이렇게 풀립니다. 제가 손으로 다 확인한 거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화면을 멈추고 한번 꼭 확인을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요거를 적용을 해서요. 요거를 적용해서 식을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됩니다. 네, 계속해서 ijk로 묶어냅니다. ijk로 묶어내면 i에 대해서는 요 텀이 얻어지고요. j에 대해서는 요 텀이 얻어지고 k에 대해서는 요 텀이 얻어지고요. 마지막에 실수 항목으로 이게 남습니다. 어,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걸 정리하면요. 내적과 예적을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Q1 곱하기 Q2는 쿼터니언 두 개 곱셈은 순수 쿼터니언이에요. 외적 빼기 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벡터의 외적과 내적은 사원수의 수도 된 것입니다. 신기하죠? 이게 찌릿했습니다. 아, 쿼터니언 때문에 외적과 내적을 정의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해밀턴이 쿼터니언의 곱셈을 유도하는 과정에서요. 앞에 텀과 뒤에 텀이 계속 반복돼서 사용이 되니까 앞에 텀을 이제 벡터 부분을 외적, 그다음에 뭐 스케일러 부분을요 내적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외적과 내적이 이렇게 사용이 되고 여기서 내적과 외적 정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아주 신기하죠. 그래서 이번에는 실수 부분을 넣어서요. 첫 번째 쿼터니언을 W1, Q1, 다음에 두 번째 쿼터니언을 W2, Q2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 넣어서 이렇게 뭐 식을 구했으니까요. 곱해 보면요, 이렇게 쭉 얻어집니다. 이렇게 얻어집니다. 이게 어, W1 곱하기 Q1, 뭐 W, Q2 이렇게 하면 얻어지고요. 실제로 보면 원래 순수 쿼터니언 이 외적 빼기 내적이었으니까요. 거기에서 그 W1 예, 뭐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거가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거기 요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적 외적을 다 풀고 간단히 하면요. 실수 텀은 W 텀은 이렇게 구해지고요. 다음에 I 텀은 이렇게 구해지고요. 다음에 J 텀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그리고 K 텀은요. K 텀은 이렇게 구해집니다. 예, 이것이 쿼터니언의 곱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를 구현하는 거는요. 두 쿼터니언에 대해서요. 이거를 차례대로 쭉 W, I, J, K 텀으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I, J, K는 그 벡터를 유지할 때 두 번째 요소가 i라고 가정하니까 i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실수 텀만 내상에서 유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걸 했을 때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코트에는 두 개를 곱해서 벡터랑 곱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2차원상에서 회전되는 것처럼 회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지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스텝에서 필요한 게 여러분이 이게 켤레 복소수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컨저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저게이트는 언제 사용이 되는가 하면 복소수에서요. 복소수에서 역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켤레 복소수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복소수의 놈과 그다음에 켤레 복소수의 성질을 일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미 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는 이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보통 다루는 거니까요.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위키를 참조해서요. 그냥 컴플렉스 넘버 부분을 보도록 하시고요. 아니면 제가 이제 1번부터 그 5번까지 설명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도록 하십시오. 어떤 복소수 C는 A 플러스 BI가 주어졌을 때 C의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
길이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복소 공간이니까요. 그래서 길이지만 우리가 아는 공간에서는 길이지만 그게 길이가 아니니까 그냥 노음이라고 부릅니다.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것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역시 성립을 합니다. 신기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스퀘어 루트 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켈레 복소수는 C 스타로 나타냅니다. 그것은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 실수 파트는 그대로 두고요. 허수 부분의 부호를 역수로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켈레 복소수를 정의하는 이유는요. 역수를 정의하기, 그러니까 숫자에 역수가 있듯이 복소수에 대해서도 여기에 해당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정의하기 위해서 칸저 게이트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복소수의 내적은요. 만약에 C와 C 칸저 게이트의 내적을 취하면요. C의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면 C의 인버스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하면 칸저 게이트를요. C의 길이의 제곱으로 나눕니다. 만약 길이가 1이라면 C의 인버스는 바로 C의 칸저 게이트가 되는 거죠. 여기 요 분모 파트가 1이라면요. 그리고 이걸 전개를 해보면은요. C의 칸저 게이트, 다음에 C의 제곱은 C와 C의 칸저 게이트의 내적이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요. C의 칸저 게이트가 약분되니까 C분의 1이 남는 거죠. 그래서 칸저 게이트를 이용을 하면은요. 역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소 그 쿼터니언에 대해서도 칸저 게이트 쿼터니언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보면 QWXYG가 주어졌을 때 칸저 게이트 쿼터니언 Q 스타를요. Q 스타를 W 다음에 이미지너리 파트가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G 이고요. 다음에 Q의 길이는요. 4차원상의 어떤 노음이 됩니다. 이걸 길이라고 하지 않고 4차원 공간, n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노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커터니언의 내적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복소수와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커터니언의 역수 Q의 인버스 역시 Q분의 1을 의미하는데 이것은요. Q의 크기의 제곱분의 Q의 컨저게이트로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컨저게이트를 이용하면 역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Q의 길이가 1이라면요. Q의 길이가 1이라면 Q의 인버스는 바로 Q의 컨저게이트가 되는 거죠.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켤레 복소수 곱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를 구할 때는요. 이게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컨저게이트를 정해야 되는데 순서가 이렇게 거꾸로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Q2가 먼저 빠져나오고 이게 컨저게이트. 그 다음에 Q1이 빠져나오고 이게 컨저게이트 해서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가 쿼터니언에 대해서요 정의를 하고요. 다음에 각각에 대해서 노음이라든지 다음에 컨저게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한 게 K 쿼터니언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소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쿼터니언 스텝 0을 열어보면요. K 쿼터니언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K 쿼터니언은 0, 1, 다음에 X축, Y축, G축 에 해당하는 x hat, y hat, g hat을 상수로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제로는 모든 텀이 0인 거고요. 1은 실수 텀만 0인 거고요. x hat은 x축, 이거는 y축, 이건 g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컴포넌트 4개를 가집니다. w, x, y, g. 여러분도 구현을 혹시 하게 된다면 수학적인 정의를 따라서 x, y, g, w라고 하지 말고요. w, x, y, g라고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뭐 컨스트럭터와 컨스트럭터에서는요 각각의 컴포넌트를 세팅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나눗셈은 실수 나눗셈은요 컴포넌트 각각을 이제 t로 나눈 게 실수 나눗셈이고요. 그 다음에 쿼터니언과 쿼터니언을 곱하는 오퍼레이터 에스테리스크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정의 부분으로 이동을 해보면요 이렇게 원래 정의에 따라서 정의를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 조금 전에 정의했던 쿼터니언의 곱셈 요 정의와 똑같은지 한번 식을 보십시오. 이렇게 구현을 했는 게 쿼터니언 곱셈 정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쿼터니언으로 나눈다는 것은요. 쿼터니언의 역수를 곱해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원래 쿼터니언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그게 나눗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저게이트는요. W는 그대로 두고요. X, Y, G를 다 마이너스 취한 게 컨저게이트가 됩니다. 인버스는요. 아까 그 식 보십시오. 인버스는 여기서
Q 인버스라는 것은 Q의 컨주게이트 나누기 길이의 스퀘어드, 길이의 스퀘어, 놈의 제곱이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구현해 준 겁니다. 컨주게이트 나누기 놈 스퀘어드. 놈 스퀘어드는요, W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도 필요한 멤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구현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쿼터니언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이거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클래스가 되어버렸죠. 근데 과연 이게 회전이 될까요? 예, 저 회전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야, 정말 회전이 되더라고요. 야, 참 신기하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9에서 소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스텝 9는 보면 큐브를 회전시켰는데 2차원 회전, 컴플렉스 플레인의 회전하고 똑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폴리곤의 버텍스 버퍼를 수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했는가 하면 XY 값은 그대로 두고요. G 값은 전부 다 0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0으로 다 만들었죠. 그러면 XY 평면상에 정의된 어떤 그 폴리곤처럼 보이겠죠. 네, 그리고 쿼터 폴리곤에 대해서 회전하는 부분은요, 로테이트 하는 부분은 이제 그 트랜스폼 매트릭스를 받지 않고 쿼터니언을 받는 로테이트라는 함수를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K 폴리곤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스텝 9와 스텝 쿼터니언 스텝 1에서 바뀐 부분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네, 여기와 여기서 바뀐 부분이죠. 비한드 컴페어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폴리곤에서 바뀐 부분이 이렇게 버텍스 버퍼가 5였는데 그냥 0으로 세팅한 부분이라 다음에 폴리곤의 로테이트 함수를 추가를 했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이 부분이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하는 부분을 보면요. 버텍스 버퍼를 구성하는 각각의 포인터에 대해서 그것을 순수 쿼터니언으로 변환합니다. 순수 쿼터니언이 되려면요. 실수 파트가 0, 나머지 파트를 x, y, g, i, j, k 축상에 x, y, g라고 가정을 하면 된다 그랬죠. 그것을 쿼터니언, 전달된 쿼터니언과 곱해줍니다. 쿼터니언과 이걸 곱하면 회전이 되는 거죠. 신기하죠. 이렇게 곱하면 실제로 회전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를 다시 얻어내기 위해서 쿼터니언 리절트에서 x, y, g 값을 얻어내서 그것을 다시 벡터로 변환한 다음에 버텍스에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컴플렉스 넘버 두 개 곱할 때랑 똑같이 이 Q 포인트를요, Q만큼 회전한 새로운 값이 얻어지는 거죠. 그래서 리니어 일지브러의 메인 부분에서 저 부분을 보면요, 저 부분을 보면 이렇게 원래 폴리곤 회전하는 부분, 바뀐 부분 보면요, 바뀐 부분 보면 그 그리드 사이즈를 수정을 했고요. 원래 원래 부분 회전하는 원래는 x축으로 회전하고 y축으로 회전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그 나오는 축이 g축이라고 가정했잖아요. g축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회전을 합니다. 15만큼 트랜슬레이션해서 회전을 합니다. 이게 원래 거고요. 원래 폴리곤을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회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쿼터니언을 사용합니다. 보면은 코사인 세타 성분이 쿼터니언의 W 성분이 코사인 세타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코사인 세타. 그다음에 쿼터니언의 그 이미지는 넘버 부분이 사인 세타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인 세타 하고요. 쿼터니언을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은 W 파트가 코사인 세타. 다음에 축이요. 0, 0, 1. 지축이니까 0 곱하기 사인 세타, 0 곱하기 사인 세타, 1 곱하기 사인 세타에서 0, 0, 1 사인 세타 부분을 만들어 준 거죠. 인덱스 버퍼, 버텍스 버퍼 세팅을 하고요. 로테이션 커튼을 이용해서 로테이션 시킵니다. 트랜슬레이션 약간 오른쪽으로 트랜슬레이션 한 다음에요. 트랜스폼 매트 트랜스는요. 매트 트랜스는 네, 여기 매트 트랜스는 15 매트 트랜스가 예, 매트 트랜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비주얼 스튜디오 소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슬레이션을 시키는 게 예, 15만큼 옮겨서 그립니다. 원래 거는 트랜슬레이션 시키지 않고 그리고요. 쿼터니로 회전한 것은 오른쪽으로 15 단위만큼 옮겨서 여기 그립니다. 그리고 프로젝션 한 다음에 똑같이 렌더링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게 이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사용해서 회전시킨 거고요. 이건 쿼터니안 사용해서 회전시킨 거죠. 똑같죠, 결과가. 그래서 똑같구나 이렇게 예,
되게 좀 신기합니다. 자, 근데 쿼터니언을 사용해서 회전하는 부분에 보면 어, 제가 설명을 예, 곱셈을 구현을 했고요. 여기 설명하는 이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벡터를 쿼터니언으로 회전을 시키려면은요, 벡터 v가 주어졌을 때 벡터 v를 순수 쿼터니언 vq로 변환합니다. 실수 파트가 0이 되고요. 이것을 쿼터니언과 곱하는 거죠. 그럼 회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버텍스 버퍼 로테이트 됐고요. 실행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쿼터니언과 순수 벡터 그 v를 순수 쿼터니언으로 변경한 부분과 곱했죠. 그러면은 v와 q의 컨저게이트를 곱하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지금 이게 이런 보시면은요. 여기서 쿼터니언을 만큼 q 포인트를 쿼터니언만큼 이렇게 회전시켰잖아요. 근데 q의 컨저게이트를 구합니다. 컨저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네, 컨저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q와 곱하지 않고 q의 컨저게이트와 q 포인트를 곱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회전하겠죠. q의 컨저게이트니까 역수니까요. 그래서 그 컨저게이트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반대로 이렇게 쭉 회전을 합니다. 반대로 회전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q 곱하기 q 포인트가 아니라 q 포인트가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원래는 q 곱하기 q 포인트를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q 포인트 곱하기 q 컨저게이트를 하는 거죠. 그 쿼터니언은 교환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러면 아주 놀라운 결과가 얻어집니다.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행해보면 똑같이 회전이 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네, 그거를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